마켓콕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장 마감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부터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요. 이 중국이 오늘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현재 디플레이션 우려와 부동산과 금융업계의 기업 채무 불이행 위기가 확산하는 가운데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측에서 오늘 사실상 기준금리로 불리고 있는 대출 우대금리 LPR을 결정하게 됐는데요. 인민은행은 지난해 8월 이후에 동결했던 1년 만기와 5년 만기의 LPR을 지난 6월에 각각 0.1%포인트씩 인하를 했고 지난달에는 동결을 했습니다. 지난달 금리 동결은 10개월 만에 LPR 인하가 시장에 미치고 있는 영향을 좀 확인해 보겠다는 의도가 담겼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번 달에는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을 상당히 크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 중국에서는 7월에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 역시나 둔화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5%, 2.7% 증가를 했습니다. 이 정도에 그치면서 소비와 생산이 모두 부진의 늪에 빠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금요일이죠. 거의 장마감쯤에 나왔던 보도기도 한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거래 비용을 인하하고 자사주 매입 지원을 골자로 한 증시 지원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추가적으로 또 금리 인하가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짚어지는 가운데 과연 중국 경기에 대한 반등세라든지 혹은 이런 변화 어떤 부분들이 좀 체크가 될지 함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2월과 4월, 5월, 7월까지 오는 24일까지 해서 기준금리를 현재 3.5% 수준에서 묶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의 금리 격차는 거의 2%포인트까지 벌어졌는데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최근에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죠. 가계대출까지 큰 폭으로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기준금리를 올려도 이상할 것은 없지만 중국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 한국은행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하기는 조금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리스크를 반영했을 때 한은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 역시나 기존 1.4%보다 0.1%에서 0.2%포인트 낮출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현재 인플레이션이나 가계 부채 같은 불씨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무리 경기가 좋지 않더라도 일단 연내에 기준금리를 인하하기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웠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발 경기 침체가 글로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일단 국내 증시에서도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기준금리와 관련된 결정이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5연속 기준금리 결정 동결이 좀 유효하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빚내서 투자하는 이른바 B2 현상은 오히려 열기가 더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금투협에 따르면 17일 기준으로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20조 5,570억 원으로 올해 최대를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신용거래 융자 잔고는 투자자가 주식 투자를 위해서 증권사로부터 자금을 빌린 다음에 변제를 마치지 않은 금액인데요. 이 잔고가 늘었다는 점은 레버리지 투자가 상당히 증가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연초에 신용거래 융자의 잔고는 16조 5,310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달 들어서 4조 원 넘게 증가를 한 모습이고요. 지난달 말과 비교를 했을 때도 거의 8,190억 원 가까이 상당 부분 늘어났습니다. 보통은 이제 증시가 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신용잔고가 증가하는 모습은 좀 흔하지 않은 모습인데요. 이 증권가의 분석에 따르면 글로벌 수요가 좋지 않고 기업의 실적 회복이 지연된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실적에 대한 호전주를 찾기보다는 최근에 좀 뜨거웠던 테마 종목들이죠. 2차 전지나 초전도체, 백신 관련 종목들 이런 쪽으로 좀 테마성 종목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좀 큰 폭으로 또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주식시장의 한 부분 리스크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개별 소식 보실까요? 지금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지난달 20일 HMM의 경영권 공동 매각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매각 주관사인 삼성증권은 오늘 오후 5시에 매각을 위한 예비 입찰을 마감하는데요. 이후에는 본입찰 그리고 우선협상 대상자의 선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 인수 계약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HMM 인수전이 4파전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LX와 하림, 동원, SM그룹 이렇게 4개 그룹
그룹으로 지금 압축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독일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하파크로이트 역시나 투자 설명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국적해운사기 때문에 해외에 넘어갈 가능성은 낮다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최종 매각까지 성사될지는 가능성을 조금 보셔야겠습니다. 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하림이 가장 많은데 현재 17조 원 수준입니다. SM그룹이 16조 원, LX가 11조 원, 동원그룹은 9조 원 수준이기 때문에 HMM이 24조 원인 것에 비교해서 봤을 때 상당히 적은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인수대금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해서 6조 원 이상으로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자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때문에 이들 기업들이 재무투자자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수전에 뛰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예비 입찰에서도 인수나 운영 여력을 갖춘 기업들이 등장하지 않았을 때 매각 절차를 중단하게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HMM의 예비 입찰 오늘이 마감이기 때문에 관련 4파전들 기업들이 계속해서 좀 참가하게 될지도 함께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SK네트워크스가 SK렌터카를 100% 자회사로 편입합니다. 양사는 8월 18일 이사회를 열고 주식 공개 매수 및 포괄적 주식 교환 방식 등으로 SK네트워크스가 SK렌터카의 지분 100%를 확보해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SK네트워크스는 SK렌터카의 지분 72.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사회 의결에 따라서 SK렌터카는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다양한 모빌리티 사업에 투자라든지 제휴 추진이 용이해졌는데요. SK네트워크스의 경우 지분 7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SK렌터카와의 중복 상장 문제가 해소가 되기 때문에 사업형 투자회사로서 기업 가치 향상에 효과를 거둘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SK네트워크스는 SK렌터카의 주주 가치를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일단 오늘부터 9월 11일까지 주당 13,500원의 SK렌터카의 주식 공개 매수를 실시하게 됩니다. 잔여 주식의 경우에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소규모 주식 교환 프로세스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SK렌터카에서는 연내에 임시주총을 개최하게 됩니다. 이 주주총회에서 승인이 났을 때 후속 절차를 밟아서 2024년 내년 초에 이제 주식 교환이 마무리된 이후에 SK렌터카는 1월 말쯤 상장 폐지가 예정될 전망입니다. 관련 종목으로 역시나 SK렌터카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요. 함께 사업형 회사인 SK네트워크스까지 주식 두 가지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공시 보시면요. 지난주 금요일 장마감 이후에 나왔는데요. 예정대로 CJ-CGV가 CJ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유상증자 규모는 4,444억 원이고요. 신주의 발행가액은 1,300원으로 4,314만 7,043주가 발행될 예정입니다. CJ-CGV 입장에서 이번 유상증자는 상당히 좀 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반드시 좀 흥행해야 될 증자로 꼽히고 있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일단 코로나19 기간 연구체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고 단기된 차입 구조를 바꿔야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자금이 들어온다는 점은 가뭄 속 단비와 같다라고 꼽히고 있는데요. 유상증자가 끝나고 한 9천억 원 정도의 자금이 유입되면 부채 비율은 300%대까지 줄어들 전망입니다. 현금이 확보되면서 3,677억 원인 순차입금도 1,077억 원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요. 관련 종목으로는 CJ-CGV 주가 흐름,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는 6% 이상 하락 마감했었는데 추가적으로 어떤 흐름 보이게 될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6가지 소식들 개장 전에 먼저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켓콕 헤드라인이었습니다.